최근에 제가 시설 관리 말리는 이유, 뭐 퇴사 이유, 좀 단점들 위주로 영상을 좀 많이 만들어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좀 좋아해 주신 덕분에 제 채널이 또 급성장하고 있거든요. 이 씨발로 어디서 약을 팔아? 긍정적인 면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시설 관리를 해야 되는 이유, 장점, 베스트 6 준비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에는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좋은 영상은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시설 관리뿐만 아니라 어딜 가도 다 마찬가지죠. 항상 부정적인 면을 보기보다는 장점을 사실 저는 보는 걸 더 좋아하거든요. 계속 부정적인 얘기 해봐야 좋을 게 아무것도 없잖아. 나한테 맞게끔 적용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채널은 공적으로 부동산 채널이긴 하지만 시설 관리에 대한 또 관심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의사결정이 좀 도움이 되고자 제가 이런 영상을 만드는 거거든요. 시설 관리를 해야 되는 이유, 장점 중에 가장 첫 번째가 시간적인 여유가 많아요. 사실은 이거는 시설 주인뿐만 아니라 과장, 소장도 다 마찬가지예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자격증 공부나 사업 구축 이런 식으로 제가 적어놨는데 거의 다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분위기를 보니까. 자격증 공부에 도전하시는 분들, 선임을 할 수 있는 자격증, 전기기사나 보일러기사나 기계기사나 이런 거 공부하시는 분들 많은데 저는 사실 궁극적으로는 자격증 그거 목매지 마시라고 차라리 그 시간에 책을 보는 게 낫습니다. 자격증 그거 따봐야 크게 도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내 사업을 구축할 수 있을지 그거에 대한 고민을 자꾸 해야 되는데 사실 그게 좀 안타까워요. 저는. 자, 그러니까 2교대 격일 근무를 하시는 분들은 하루 일하고 이제 24시간 근무를 하고 다음날은 비번이니까 그날 쉬잖아요. 그럼 은행 업무라든지 개인 볼일을 충분히 볼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활용을 해야 돼. 그 시간을 잘 활용하지 못하면 이 잡은 크게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시간, 비는 시간을 내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데 그런 고민을 하는 사람은 없더라고. 내가 아직 그런 고민을 하는 사람 못 봤어. 그리고 두 번째가 하는 일, 업무 강도에 비해서 급여가 높아요. 급여가 높습니다. 시설 주임 기준으로 250에서 보편적으로 그런 거예요. 270 더 플러스 마이너스 될 수가 있는데 하는 업무 강도에 비해서는 급여가 높아요. 그러니까 내 시간 값을 버는 거예요. 어떤 내 능력 값을 버는 게 아니라 내 시간 값을 버는 개념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거예요. 일의 연속성이 없어. 출근에 대한 부담감이 전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일반적인 회사를 다닐 때는 제가 예를 들어서 금요일 퇴근하고 다음날 월요일날 출근을 하잖아요. 이메일이 50개, 60개가 막 쌓여 있어. 그러면 그 일을 다 쳐내야 되는 거예요. 출근하자마자. 굉장히 부담감이 있죠. 근데 여기 이메일이 오나요? 업무가 밀리는 게 뭐가 있나요? 기껏해야 민원 몇 개? 그런 것들은 밀린다고 말할 수도 없는 거죠. 일이. 그러니까 일반 회사에 비해서 여기는 업무의 연속성 계속 달아서 해야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건바이로 끝난다는 거지. 이게 어려운 일도 아니고 그때그때 누구든지 처리를 할 수 있는 일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업무의 연속성이 없지만 거기에 대해서 배우는 것도 없죠. 자, 그러면 이걸 또 장점으로 살려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주변 탓을 하는 게 아무런 의미 없고 주어진 상황에서 그걸 어떻게 내 장점으로 승화시킬 수 있느냐, 어떻게 내 소스로 사용할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의 연속성이 없으니까 출근에 대한 부담감 없죠. 전날 술을 좀 많이 마셨다, 잠깐 이렇게 짱박혀 있는다든지 그런 것도 사실 가능하다는 뜻이죠. 9 to 6 하면 딱 출근 전에,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도 제가 새벽 4, 5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영상을 만든다든지 책을 본다든지 내 다른 볼일을 좀 잠깐 본다든지 그런 것들이 전혀 부담 없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퇴근하고 나서도 다른 일을 볼 수도 있고, 일반 직장을 다니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또 야근도 많이 하잖아요. 저녁도 먹고 회식도 하고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좀 내 일에 집중을 못하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딱 특성상 그래요. 업무 특성상 딱 그것까지만 딱 하면 끝이야. 그냥 내 사업, 내 일을 또 할 수가 있어. 내 일에 또 좀 더 집중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 그리고 네 번째가 사람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매우 적다. 직장 동료에 대해서 오는 스트레스, 팀장에서 오는 스트레스. 물론 보기 싫은 사람이 있을 수는 있긴 한데, 왜냐하면 조직 자체가 굉장히 작은 조직이에요. 정말 최소의 조직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소 단위 5명, 4명, 5명, 6명, 7명 사이. 특히 시설 주임들은 과장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소장은 스트레스가 좀 많아요. 소장은 제가 사실은 별로 추천은 안 해. 입주민 스트레스에서 조금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긴 하지만 그 정도의 스트레스를 가지고 스트레스라고 말을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건 스트레스 축에도 끼지도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직장 다닐 때는 뭐 진짜 보기 싫은 인간들 진짜 많거든요. 내가 저 인간하고 일을 해야 되나, 저 인간 얼굴을 왜 봐야 되나, 능력 없는 팀장들, 능력 없는 동료들, 말 안 통하는 꼰대들, 그런 사람들하고 섞여 있는 게 굉장히 괴롭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좀 없어요, 이쪽에는. 그러니까 내 일만 하면 되는 거야. 그것도 수동적으로. 뭔가 능동적인 액티비티가 필요로 하는 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좋은 거지, 어째 보면. 그러니까 여기서는 수동적으로 하고 내 일을 능동적으로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점, 5번째, 따로 운동을 안 해도 돼요. 따로 운동할 필요 없어. 그냥 걷는 행위가 많기 때문에 운동이 뭐가 필요해요. 그냥 여기가 헬스장이지. 왔다 갔다 계속 걸어 다니고 하루에 뭐 한 2-3시간 걷나? 걸으면은 건강에 좋거든요. 소화도 잘 되고 기분도 좋고 햇볕도 쬐을 수 있잖아. 얼마나 좋아요. 헬스장 가가지고 이거 일부러 따로 시간 안 내도 되고, 점심 먹고 12시부터 1시까지 점심 먹죠. 그럼 1시부터 뭐 2시 3시까지 아파트 단지 순찰하면 그게 운동이지. 그럼 뭐 운동이 딴 거 있어요? 그리고 6번째가 리스크가 전혀 없다. 수동적 행위만으로도 충분하다. 뭔가 능동적으로 일을 찾아서 안 해도 되니까 수동적으로 리스크가 전혀 없지.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세상에 모든 존재하는 모든 직장인은 리스크가 없어요. 남이 시키는 일하고 남이 주는 월급 받는데 무슨 리스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장점으로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충분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살리느냐에 따라서는 여러분들한테 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설관리 일을 또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너무 부정적인 면만 보시 마시고, 또 이런 장점들도 있으니까 사람 캐릭터마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단점이다, 장점이다, 공감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아니다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제 댓글을 보시면은 거의 다 많은 부분들을 공감을 많이 해주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게 보편적으로 적용된다는 말이지 적용이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A라는 이론이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한테는 적용이 되지만 애플의 스티브 잡스한테는 적용이 안 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이론들이 보편적인 내용이지 나한테는 적용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댓글을 다실 때 너무 흥분하지 마세요. 이거 틀렸다면서. 그런 댓글 달 시간에 책이라도 한 자 더 보세요. 그리고 제 유튜브 많이 보지 마세요. 크게 의미 없어요, 이거. 시간 낭비예요.